저는 총괄학술분과를 맡고 있는 동아대학교 박유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총회 식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은 탁 회장님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인사 한마디를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시고 이어서 2019년도 우리 사업 결산을 하고 2020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상임 이사님하고 같이 발표를 하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어서 관련돼서 탁 기자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소개는 저희 지금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특별히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은 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학회도 회원을 이제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만 원의 회비를 내시면 정회원이 되시고, 그러면 1년 동안 어떤 혜택을 받느냐 하면 매번 저희들이 하는 워크숍에 회원분들께는 5만 원 정도 감면을 해드립니다. 회비에서. 다른 학회를 많이 활동하시겠지만 저희 학회는 주로 1박 2일 워크숍을 할 때 회비가 대부분 다 숙박비나 먹는 거나 사용되는 비용을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대로 충분하는데, 그 비용에서 회비에서 충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정회원으로 내신 그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되시면 10만 원 내신 거는 그대로 워크숍을 다 참가하시면 돌려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2019년도가 이제 회비를 내신 분들은 2019년도가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내시는 거는 2020년도 정회원 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원 회비를 작성을 하셔서 기존의 회원이신 분은 성함만 적으시고 뒤에 관련된 정보를 체크를 하시고 신청자에 사인만 하시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 회원분들은. 새로 가입을 하시는 분은 정보를 좀 적으셔서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가 이제 사단법인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번에도 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자료를 더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주시면 제가 관리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평생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생회원은 70만 원인데 원래는 이제 내년에 평생회원이 되실 것 같으면 10만 원을 이제 내년에, 지금 10만 원 내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그럼 내년에는 70만 원인데 저희가 정회원 10만 원을 감면을 하고 60만 원을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제 평생회원 되신 분들은 70만 원인데, 혹시 평생회원이 아니신 분은 지금 내시면 60만 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10만 원 깎아드리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60만 원만 체크를 하시면 내년 회비도 그걸로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정회원 회비 내실 필요도 없고 오실 때마다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새로 기존의 정회원이시고 성함만 체크하시고 평생회원 체크를 하시고, 오늘 혹시 있는 게 돈밖에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단말기까지 다 들고 왔는데 근데 혹시 아니시면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평생회원분들은 작성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회비 관련돼서? 명쾌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 회장님 인사 말씀으로 저희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 박수는 저에게 주는 박수보다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같이 박수 치자는 게 같이 한번 서로 오늘 2019년 정기 총회인데요. 우리가 학회가 우리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분한테도 전화해서 오시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학회 운영은 제가 많이 전화해서 오시게끔 독려를 했지만 이제 그러한 학회 별로 필요하지 않다. 진짜 뜻을 같이 하고 한국 교육의 혁신을 같이 하고자 하신 분들이 모여야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이번 어느 한 분한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래융합교육학회가 이제 오늘 참석하신 우리 회원님들의 축으로 이제 2020년 강력하게 한번 출발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융합교육학회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2017년에 우리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된 이 4차 산업의 융합이라고 하는 이 흐름에 교육도 융합되어져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단일 전공의 교수에서 융합 전공의 교수들 만나자라고 했던 부분이 나름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의 촛불에 계속 불을 더 넓혀가고 있는 것, 우리 회원님들의 역량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전국에 지금 380개 대학을 돌고 있지만 이제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흐름이 나름 필요성과 인식의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020년 우리가 같이 좀 더 넓혀가면서 실행의 전도사로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교육의 패러다임에 교육의 혁신으로 시작했지만 앞에 제목이 뭘로 와 있죠?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수자들의 어떠한 브랜드였지만 우리 학생들 앞에 서야 될 우리 교수자의 영역의 범위가 크리에이터까지 넓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키워드를 뭘로 했을까요? 각자 자문자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드리는 키워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브랜드 값은 굉장히 확장될 것이고요. 인식의 범위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하면 될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크리에이터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브랜드의 미래도 우리가 같이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수자로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크리에이터의 영역의 범위가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여기에 제가 오늘 PT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뜻을 같이 하신 분들과의 실제 신뢰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피드백을 얻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어떤 강의자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회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치과 보철기공의 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학원에서 석박사의 교육 문화 콘텐츠 지도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핵심 전공 옆에 사이드 프로젝트에 뭘 붙이면 제일 좋을까요? 콘텐츠나 크리에이터 영역을 붙이면 이제 자신의 핵심 전공 옆에 핵심 전공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전공을 돌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회에 많은 분들 중에 오늘 우리 이병렬 교수님 앞에 계시거든요. 이병렬 교수님이 우리 학회 상임이사로 목적사업 기획분과 상임이사로 계시지만 이번에 관광학과의 핵심 전공 옆에 그 다음은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나와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일단 예. 박수는 받고 네. 인사를 해야 하면 박수를 주실 것 같아서요. 예, 박수 받았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사실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긴 한데, 잠깐 이제 말씀을 이사장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주셔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사장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게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대기업에서 하는 이제 교육에 가서 처음에 이제 알게 됐고, 강의를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 초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필요성은 분명히 알겠고 한데, 학교 돌아가면 또 잠깐 하다가 말고, 사실은 이제 저는 그 교수법 전달 교육도 학교에서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언가 하고 교수들 앉혀놓고 박수도 받고 뭘 하긴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년 지나고 나면 뭐를 했었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가 이제 그 이사장님을 계속 이제 컨택하고 만나면서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우선 이제 몇 분 얘기하죠? 빠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유튜브를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축을 한 가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과 교과목에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유튜브와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우선은 지난 학기 한 거는 뭐냐면 정규 수업에서 유튜브를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학생들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상에 올리게끔 제가 이제 지도를 하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투명한 상태에서 교육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고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 학기에 과정을 개설할 거고, 저는 저희 학교의 교양 과목에도 그걸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양센터장한테도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교양 과목을 만들자,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되긴 했죠, 사실은. 그런데 방학 때라든가 준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은 얻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늘의 계기, 또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것을 좀 더 실현화시키고 또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데 어떤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단 학과에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시대의 흐름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대학의 교양에 크리에이터 과목을 본인이 강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단일 전공 하나로 시작된 나의 교직의 삶이 단일 전공 하나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일 전공의 핵심을 가운데 놓고 시대의 흐름성에 특히 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범위를 좀 더 준비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브랜드도 확장할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학회원님들이 나의 크리에이터 영역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크리에이터 영역의 범위가 확대되어지면 확대되어질수록 우리 애들의 범위 또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소신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제 교육의 혁신의 변화에 우리가 시작되었지만 세상의 흐름선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범위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나의 콘텐츠를 크리에이터 영역만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세상에 즉시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분들 계시지만 우리 이지영 교수님 계시는데요. 한번 나와주실까요? 네. 유튜브 네.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짧게. 네. 짧게. 네. 네. 저는 이제 회장님을 만난 원주에서 만난 인연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맨 앞에서 정말 회장님을 저녁 먹고도 만나가지고. 참 싫었어요 그때. 네. 왜냐면 애기까지 데리고 와서 수업을 되게 귀찮게 하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또 애들 봐주시고 저 늦게까지 또 저녁 먹고 오라고 하셔갖고 또 나와가지고 그때
거기 운영 교수님도 계셨다고 하더라고. 몰랐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벌써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가 없으면 수업을 못할 정도로 매번 제 강의를 그냥 다 찍어요. 특강이 됐던, 정기 수업이 됐던, 뭐 발표가 됐던 다 찍어요. 그냥 처음엔 장비 들고 다니면서 회장님처럼 찍었는데 장비도 이제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편집해갖고 바로 올리면 돼요. 뭐 그걸 컴퓨터에 내려받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좋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음악 넣고 자막 넣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죠. 각자 해보니까 뭐가 좋아요? 학생들의 일단 반응이 수업을 이제 했던 거를 같이 이제 또 볼 수 있으니까 사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도 하루 지나면 기억 잘 못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볼 때 교수님 공유해놨잖아 거기 봐. 그럼 맞아. 이렇게 하고 수업이 굉장히 질이 높아진 거죠. 학습의 이해도가 그 수업에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게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카카오스로 반복 훈련 많이 되고 있고 그것도 다 찍어요. 그냥 유튜브로 다 찍어서 이제 보여주면은 애들이 시험 볼 때도 제가 진짜 이번에도 많이 느꼈는데요. 학생 기말고사 보는데 A형 유형하고 B형 시험지가 달랐어요. 근데 저는 A형 유형만 열심히 애들이 틀릴까봐. 근데 B형 유형이 저는 이제 순서만 무작위로 바꾸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얘기. 문제가 틀렸던 거예요. 근데 애들 학습 능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B형 시험 문제 보내면서 상당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 학습의 과가 상당히 유튜버에 통해서 박수 주세요. 이재명 교수 저하고 만난 지가 몇 년 됐다고요? 17년이요. 네, 17년에 저하고 원주에서 네, 원주. 만났는데 지금 전국 강의 다니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년, 2018년, 2002년 만에 올해 자기 시골 분들은 그렇게 들거든요. 어쨌든 2년 만에 본인의 브랜드의 콘텐츠를 가지고 전국 강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들 오늘 내년에 교수님들 브랜드만 꺼내주세요. 제가 그런 확장성은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교육의 패러다임 바꾸는 전도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나의 뭔가 브랜드를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어찌됐든 2년 만에 전국의 스타 강사가 돼서요. 예, 혹시 강의 공개하는 데에 부담은 없었나요? 공개하는 거 그러면 좀 예뻐지려고 어렵게 너무 부담스러워. 제 얼굴이 부담스러워요. 제 목소리도 많이 부담스러워서 제 목소리하고 그런 거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다시 제 영상을 보니까 제가 말을 어떻게 하고 표정을 어떻게 하고 제스처를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도 제가 코칭을 받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 맞습니다. 말을 짧게 하라고 이제. 네. 강의 공개는 모니터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맞습니다. 나의 콘텐츠를 한번 내보이면서의 그게 확장성으로 브랜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나의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콘텐츠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세상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문영 교수 나와보세요. 네. 네. 이분도 시골 분입니다. 네, 전국의 교수님이에요. 알아서 자를 거니까요. 우리 이문영 교수님은 몇 년 됐고요. 이문영 교수님은 진짜 요즘 바빠요. 예, 유튜브 얘기. 네, 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 당연히 이제 콘텐츠는 해부학이죠. 이제 해부학 같이 해부학이고 이제 스마트 교수과에 가는 것도 조금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다 찍어서 올리거나 이러진 않고 있고 애들이 수업에서 쓸 수 있는 그 짧은 핵심적인 걸 요소해서 제 나름은 이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대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의외로 40, 50대 분들도
거예요. 외부나 생각을 가만히 해봤는데 건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건강 관련해서 막 어깨, 뭐 관절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다 역량들은 있으실 거고 이제 자기 컨텐츠만 잘 녹여내고 담아내고 올리시면 아마 충분히 다 멋진 크리에이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스타 교수로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요. 어때요? 본인 이제 예비 특강 다 있잖아요. 아 예. 일단은 뭐 저도 이제 과장을 하셨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이제 뭐 특강이 사실 뭐 소개도 시켜주시기도 하고 뭐 저한테 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저도 몇 군데 이제 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저도 약간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우리 신영 교수님 통해서 배웠을 때 막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설렘이나 그런 열정이나 호기심을 제가 또 그 교수님들한테 불러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겠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로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어쨌든 남에게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자로서의 학생들의 삶의 좌표도 중요하지만 교수자로서의 사회 공헌자의 입장이다 하는 것도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외로도 다 많은 분들 계시지만 이제 두 분 외로 우리 오세경 교수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나와보세요. 아니고 나와봐요. 예. 이번에 우리 오세경 교수님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예, 잠깐 해도 돼요? 예, 해도 되죠? 아니, 잠깐. 이번에요. 예. 학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색에서 들으세요. 네. 학교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대학의 생존의 이 세상에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요. 학교를 바꿀 수 있다 쉽지 않거든요. 예. 왜 그렇게 역량이 갖춰졌는지. 네. 그러면 회장님 얘기를 안 아니, 그 얘기 거예요. 많죠. 요즘에는 지금 제가 제 정체성을 좀 못 찾아가지고요. 그전에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해야겠다가 확실해서 신정원 교수님을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저의 그 교수법을 확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요즘엔 사실 반성을 하고 있어요. 수업보다는 학교 일이 너무 이제 눈앞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제일 급한 건 먼저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학생에 대한 수업보다는 내가 너무 행정적인 일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또 저 나름대로의 성취감이 생기고 또 교육에 대한 좀 희망, 미래 어떻게 하면 좀 대학 교육이 바뀌면 좋을까라는 거에 관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옳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세희 교수님은 지금 계시는 대학에서 부임되자마자 어떤 센터장을 맡아서 전체적인 총괄의 기획 파트를 맡았어요. 그 부분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해냈어요. 그때 저하고 얘기했던 거 교수님 너무 어려워했을 때 그게 오 교수님의 역량이 될 겁니다. 하십시오. 특히 오 교수님이 저하고 뵙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제가 던졌을 때 본인이 저를 믿고 행하시는 거예요. 예,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하고의 그 약속했던 부분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천하면서 오늘 최고의 역량, 자기 브랜드 값으로 학교를 옮긴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어디에 다 확장이 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소셜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범위가 URL로 줄 수 있는 나의 콘텐츠가 소셜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회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우리 마지막 우리 정성호 교수 빨리 나와보십시오. 네. 너무 길면 제가 자르고요. 네. 특히 우리 정성호 교수님, 사실 우리 학회는 별과가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과인데 이렇게 수업하시는지. 제가 네.
유튜브 쓰는 거 같습니다. 뭐 편할 때. 네, 저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포항 정보화 녹음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분들 모시고 유튜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여름 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고등학생들하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3D 프린트하고 드론 수업도 좀 했는데 수업 과정에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강의 내용보다 저는 이제 학생들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오픈했는데 그게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또 다른 곳에서 전화 오셔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반응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학과가? 과는 국방전자통신과입니다. 네, 잘 들었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국방 통신? 네, 전자통신. 좀 줄이시죠. 너무 길어. 네. 네, 이렇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정성훈 교수님의 얼마 전에 저하고의 소통, 본인의 콘텐츠의 학교의 명가, 그리고 본인의 콘텐츠의 브랜드명 때문에 이번에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때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 얘기. 또 본인의 콘텐츠를 가지고요, 고등학교를 많이 특강을 다니시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 비해서 고등학교의 방문이 컨택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콘텐츠의 크리에이터 아닐까요?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과연 그러면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수자들은 이 정도 말씀하면 내가 앞으로 이 크리에이터 세상에 나의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먼저 앞서야만이 우리 애들 앞에서의 이 범위를 확장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범위를 교수자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넓은 세상에 넓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대학의 교수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역할도 우리가 하자고요. 어떻게 될까요?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의 미래가 확장되는 사회 공헌의 역할도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년, 3년밖에 안 됐지만 이게 다 촛불이 햇불이 되고요. 각 대학 전공별의 교수님들이 조금씩 교수법을 바꿔가다 보면 한국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바꾸는 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의 미래를 소셜적으로 한번 넓혀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1년 동안 했던 범위를 잠깐 소개하고 저희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제가 지도한 우리 학생들의 1년 동안의 크리에이터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원님들 이 사이트 아시나요? 이 사이트는요, 1억 3천짜리입니다. 1억 3천짜리를 학회에서 기준받아서 우리 교수님들의 모든 콘텐츠를 DB 플랫폼으로 하자 해서 제가 작년에 구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회원님들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콘텐츠도 같이 올리자 해서 회사에 기준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쓰고 있는 분은 2~3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년도에 교수님들의 브랜드의 콘텐츠를 여기에 하나 채널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의 채널도 같이 만들어서 모든 대학에서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의 라이센스 3가지가 동일 판박이거든요. 여기 옆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1인 콘텐츠의 시장을 하나 붙여줘서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범위로 우리가 우리 학회에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로그인 우리 다 받으셨잖아요. 여기 가면 뭐가 있죠 또요? 콘텐츠 제작하는데 134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줬어요 제가. 즉시 콘텐츠를 한국에서 제일 좋은 134만원짜리 각종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수 있게끔 다 돼 있고요. 등록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다 돼 있어요.
여기에 이번 학기에 1년 동안 진행했던 우리 학생들과의 이 영역, 제가 진행하는 범위고요. 저희 콘텐츠 올라가 있고요. 네, 여기 70명의 학생들의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줬죠. 왜 그렇죠? 대학 졸업할 때 URL을 가져나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URL은 뭐가 좋죠? 졸업하고 나서 취업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재학 중에 이미 확장되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글로벌 세상에 자기 콘텐츠가 연결되어서 언제라도 어떻게 돼요? 브랜드 값이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명의 학생 중에 제가 많은 대학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으로 잘하는 학생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은 부산의 모 대학의 관광학과 졸업하고요. 우리 학교 학사 편입을 했어요. 어저께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학교 온 이유가 뭘까요? 캐나다에 남편 따라가서 치과 기공사에 잡으러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50개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마지막 수업 후배 앞에서 1년 동안 배운 범위에 대한 이 콘텐츠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발표하는 이런 콘텐츠가 겹겹이 또는 수업 시간에 실습이지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실습의 범위를 레코딩해서 수업 끝나는 즉시 어떻게 돼요?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이러한 콘텐츠가 수업에서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브랜드의 콘텐츠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후배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후배는 내년도에 저하고 만나고자 하는 애들이 미리 선행학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선후배 간에 관계가 확장될까요? 안 될까요? 또 후배에게 스피치를 하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 동안 배운 피드백을 콘텐츠로 살려내면서 학습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유튜브로 가보면요.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1년 동안 치과 보철 배우러 온 학생이 이렇게 많은 콘텐츠에 유튜브 방송국이 개국이 돼서요. 지금 3학년이지만 졸업하고 캐나다로 가려고 했던 애가 이미 모든 데이터를 뭘 올리고 있죠? 영문 데이터로 메타데이터를 올리니까 전 세계 치과인들이 같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졸업 후에 캐나다에 취업하려고 했던 학생이 이미 캐나다와 연결돼 있고 그쪽에 현지 기공소에서 어떻게 돼요? 학생이 학생의 현재 모든 상황을 URL로 보고 있죠? 와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에서는 교수가 전화해서요. 이런 학생이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는 이런 소통의 채널이 단지 URL 하나만으로 오케이 이런 학생이면 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어봤어요. 이 학생을 왜 선택했죠? 라고 하니까 크리에이터 영역도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그럼 우리 학생은 가서 뭘 하죠? 치과 기공의 선진 테크닉을 배우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 영역을 거기에 얹혀주면서 상호작용으로 서로 간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살아견의 체계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와 있다. 혹시 우리 교수님들 내년도에 나의 콘텐츠 브랜드의 확장성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이번 방학 때 조금 준비해서요. 교수님을 만나는 애들, 어느 교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 영역이 여기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 이번 방학 때 준비해서 나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같이 좀 밀고 가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그래서 이 법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범위는 우리 윤용관 이사님 잠깐 나와보시죠. 실제 대학에 우리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윤 이사님 입장에서
지금 모든 대학을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런 부분이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과연 대학의 앞으로 지향점이 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자. 나쁜 예. 말 빼고요. 좋은만 말하는. 네. 제가 본인 소개도 하고요. 저는 이제 CQI 컨설팅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유일하게 교직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맨 처음부터 같이 했고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는 본질적인 고민과 그것을 구현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물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의심 교수님하고 같이 많은 걸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 있으려고 하면 교수님 사회에서 이게 각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대학 더 나가서 체제적인 것, 제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실은 조금씩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각 대학이나 교육사회 그 현장에 좀 꽃이 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에 있는 모습들은 5년, 10년 후면은 큰 자리로 포지셔닝하고 좀 더 의미 있게 하려고 하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선봉대표하고 깃발을 딱 걷고 같이 우리 학회랑 같이 가심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교육 현장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체제화하고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의미 있게끔 그것이 왜냐하면 제도가 안 되면 교수님들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학교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바꾸게끔 하는 부분에서 일반의 힘이 되도록 하고 정말 뜻깊게 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 좀 쓴소리하면요. 교수님 혼자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우군이 새기신 것 같아요. 속이보다도.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보기 좋다, 아름답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만 이사님은 우리 학회에 사회 공헌 이사님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정신대 이사회를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어요. 학회가 더욱더 좀 선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예, 특히 우리 학회의 취지가 뭐죠? 융합이라고 하는 세상에 타 학문과의 교수자들이 교류되어지는 것. 특히 우리가 만나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도 저 얘기를 해도 다 새로우니까요. 여기에 배움이 있고요. 이 배움이 연결이 이렇게 끼어지면 세상의 흐름성에 내가 도태되지 않고 뛰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교수님들 제 제목이 뭐였죠? 아까요. 크리에이터 준비되셨나요? 자문작업 해봐야 돼요.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준비만 어느 정도 해놓고 현재 홀딩되어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범위. 제가 2011년에 시작한 유튜브 저의 채널 13,500개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멀리 내다보고요. 하나씩 쌓고 가다 보면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점핑하고요. 점핑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삶의 영역, 활동의 영역이 사회공헌 쪽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지는 것. 우리 학회의 원래 취지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2020년 우리 회원님들 적극 믿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정보 공유, 나머지 합창성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라기보다도 우리 학회의 이러한 취지, 또 특히 기분 좋은 것은 많은 분들이 각자 역할에서 조금씩 세상의 변화의 흐름성에 같이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신 여기 우리 교원님들 2020년에 큰 활동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네, 우리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번 짧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임 이사님 나오셔서 이제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과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지금 발표할 거는 2019년도 사업 결과 보고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2시 반부터 4시까지인데 1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그 정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P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불을 앞에 것만 조금 끄고 할까요? 그죠? 괜찮습니다.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봐도 잘 알겠습니다. 카메라 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저는 엄청 존경스러워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영상으로 제 자신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냥 정지된 화면을 보는 거는 그래도 익숙한데 영상을 보는 게 아주 부담스러워서 그걸 극복하는 데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일단은 찍고 보자. 올리는 건 나중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 말씀 잠깐 드리고요. 제가 이제 상임 이사로서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저희 학회에서 그동안 했던 내용을 각 분과별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카메라가 더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박희태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 이제 총무학술 분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어떤 학회든 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또 수고를 하긴 하지만 또 많은 평가를 못 받고 있기도 한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라든가 항상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그동안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회의 이제 홈페이지를 그동안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 잠깐 홈페이지를 보여주셨지만요. 잠깐 제가 조금 더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 저도 이제 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거는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용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저희 이제 학회와 관련된 그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세부적인 내용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행사들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서울역에서 행사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수법 특강이라든가 이제 이런 행사들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가 행사하는 것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다 보면 또 교수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강의라든가 그런 컨텐츠들을 이쪽에 많이 공유하게 된다면 이 홈페이지의 내용도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컨텐츠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을 계기로 좀 더 활성화되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운영이 이제 되어 오면서 이제 또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법인 이사의 변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셨던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이 발족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윤용관 이사님과 제가 이제 감사를 맡고 있다가 이사를 하면서 오세경 교수님과
그 다음에 정성호 교수님께서 이제 감사를 맡아주셨죠.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예. 그리고 그 자문위원으로 이제 저희가 위촉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사무국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박희태 교수님께서 이제 혼자 그런 굳은 일들을 이제 맡아오셨는데 실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원을 섭외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이제 저희 사무실은 부산에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데 그 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수 교육 정책 분과 이 부분은 이제 이문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이제 스마트 교수법과 관련한 많은 활동들을 해주셨죠. 또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고 그런 성과를 또 내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19년 1월 28일 뭐 지금으로부터 올해 초군요. 올해 초에 스마트 교수법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캐슬 호텔이라고요. 의정 서울 북부 쪽에 있는 그 호텔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 그 교수법 과정에는 약 40여 분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스마트 교수법 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체계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해 주셨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사장님께서 대기업에서 진행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함으로써 교수님들의 그 참여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급이 이때가 이제 처음 자격증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명시하고 있지는 명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점심 때 이사회에서요 또 좋은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이제 스마트 교수법 그 과정 자격증은 직능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내용적인 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좀 체계적인 그런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마 매년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진행 가능한 부분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또 나중에 가셔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도 있었죠. 교수법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과 관련한 부분을 보니까 평균 한 40명 정도는 참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세로 진행을 한다면 1년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는 자격증 발급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2급으로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1급 정도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면 이 스마트 교수법의 확산 또 이제 그 각 대학의 홍보 효과도 훨씬 그런 역할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또 저희 사업에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그 강영돈 교수님께서 이제 맡고 계신 이제 특별 분과가 있습니다. 이 특별 분과는 이제 주로 이제 출판 쪽을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학회 발족하고 하자마자 준비를 해주셔서 그동안 단행본이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준비한 것이 이제 스마트 교수법과 관련한 이제 그런 단행본이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학회 차원에서 워낙 일이 이제 많다 보니까 조금 올해는 계획대로는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에는 결과물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하나의 성과물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카메라에 뒤통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편집 기술을 하나 배운 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편집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발표하세요. 네. 그 잠깐 그 음료수 드시는데요. 지금 단행본 이야기 우리 지금 상임위원님이 2020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이사회 때 우리 강효동 교수님 이번에 현재 언고가 11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서 이번 전반기에 20년 전반기에 출간하는 걸로 아까 그렇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는 이제 하는데 또한 아마 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는 추가적인 어떤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후에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맡고 있다고 할까요? 뭐 제가 조금 역할을 하고 있는 목적사업 기획분과에서 했던 그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분과는 이제 전에 맡고 계셨던 다른 교수님의 이제 그 분과를 제가 이어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사장님께서 진행한 부분을 제가 이제 같이 도와드리면서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주로 그 포커싱을 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해왔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러한 사업의 시작점으로 볼 때 10월 2일 날 의정부의 이제 중학교의 그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예, 물론 참석이 뭐 이 정도 인원입니다. 뭐 많다면 많고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중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에 이렇게 참석을 많이 안 한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참석을 했던 분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서 앞으로 이것을 이어가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고무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곧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걸 진행했습니다. 약간 대상은 좀 다르지만 이제 이게 또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리터러시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약 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을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대상은 중학생과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유튜브 많이 보죠. 예, 근데 보는 거는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아는 친구들이 잘 없더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같이 TV를 볼 때는 우리 저희가 통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각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공교육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켜봤을 때는 학생들은 어떤 그 사실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워낙에 아이들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특히 중학생들의 집중도는 상당히 좀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능성을 본 것은 이 아이들한테 분명히 이런 방향이 맞기는 맞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데 분위기 자체는 그렇지만 집중하는 친구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쉽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쪽의 교육에 좀 많이 포커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그 의정부에 있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단체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단체에서의 반응도 좋아서 앞으로 이러한 그 교육, 리터러시, 중고생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을 더욱 확대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도 그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올해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큰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또 역점 사업이었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 44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 된 키즈페어라고 하는 이 코엑스에서 코엑스 이제 태평양 홀 하면 가장 큰 그 홀이죠. 여기에서 진행하는 이 페어에 이제 저희가 참가를 했는데요. 이 페어는 세계 전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그 회사에서 개최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아 관련한 그러한 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즈 에듀 유튜브와 공동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요. 여기에 이제 사진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행사장 장면인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학부모들이 아니고 유아교육 관련한 전문가들이었어요.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연을. 그래서 그 정확하게는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이라고 해서 ELF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은 참 한 분은 네 분께서 수고를 해주셨죠. 네 분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미디어 세대와 유튜브 세대의 차이, 또 리터러시 접근, 유아교육적 활용법이라든가 이러한 주제로 강연을 해서 참가자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다른 이야기로 잠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앞에 계신 오세경 교수님께서 이날 많은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활약을 해주시고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보니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많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더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했던 내용이라든가 소감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사람이라고 하면 박수를 먼저 치고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소속은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에는 제가 유튜브를 학생들한테 활용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학습 자료로 잘 보여줄까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는 소통의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이거를 잘 활용해가 아니라 잘 생산해내야 돼까지 가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17년 2월까지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대학생 정도 된 친구들, 초등학생부터 지금 대학생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연락할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 유튜브 채널 밑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선생님 저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김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달아놨길래 성민이라는 친구도 있어서 성민아 안녕 하면서 댓글을 달아줬더니 선생님 저 다윤이에요. 아빠 아이디거든요. 그리고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하면서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아이들이 지금 딱 유튜브를 뽀로로부터 보고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리터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할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은 정말 문제는 대놓고 저지른 유튜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근히 폭력적인 내용, 선정적인 내용, 그리고 반감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편견을 심어줄 수 있고 그 편견이 다시 유튜브로 재생산되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보는 뭐 TV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디어법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정적이어도 그 미디어법 안에서만 선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채널이 700개 이하고, 근데 유튜브는요 채널이란 개념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유아교육, 그러니까 이 키즈 세대에게 위험한 것은 이 부모님들이 유튜브가 위험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위험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어. 이 미디어, 기존의 미디어의 이런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럼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 빠져가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아이들에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노출된다는 거죠. 노출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결국 이 내용들을 다시 재생산하는 이런 주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점보다 리터러시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희가 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생산해낼 수 있는 것까지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의미 있고 소중한 연구가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던 이 학회 관계자분들과 또 키즈에듀 TV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거기. 잠깐만 계세요. 예. 그래서 사실 저 행사가 저희도 물론 의미가 있고 큰 행사이긴 하지만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아주 큰 행사였고요. 근데 큰 부담, 특히나 유아교육 전문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강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감사장을 드리는, 그래서 아마 차도 한 대. 진짜 우리 학회가 대단한 게 이게 융합학회입니다. 한국의 교육의 패러다임의 유튜브 리터러시가 과연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제가 우리 학회의 비전이 유튜브 리터러시가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오세경 교수님이 막을 열어주신 거예요. 처음에 이 CTS 세계 포럼과에 연계됐을 때 사실 이걸 어떻게 열어볼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하다가 우리 학회가 주관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오세경 교수님이 또 유아 쪽을 맡고 계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학교의 센터를 맡고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교수님 못해요. 해봐. 네. 근데 어찌됐든 해내신 분인데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석문화대학의 또 미디어 쪽에 계시는 김경인 교수님이 세대 차이 설명하셨고, 그리고 오세경 교수님 주축으로 또 우리 이효림 교수님 그리고 김은하 교수님이 그날 코엑스 3일 전시의 발표의 제일 메인 토요일에 우리 학회가 유튜브 리터러시를 종일했다고 하는 거. 근데 거기에 저도 패널로 참여했지만 학부형들인지 아는데 소수의 학부형들이고 다 교육의 유아 쪽의 일반 대기업의 관계자들이 과연 유튜브가 뭐지? 라는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왔는데, 거기에 우리 오세경 교수님 주축을 해서 우리 학회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죠? 우리 본 정부 차원의 도덕적인 규범을 유튜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틀어보자, 정립해보자 라고 잡았던 부분에 그 고생을 하신 건데, 사실 이렇게 드리기가 어렵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 2019-5-2호 공로장 성명 오세경 소속 전남과학대. 위 사람은 유튜브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여기 2019 ELF에서 유튜브 세대를 위한 리터러시 접근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공로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1일 사담로빈 미래융합교육학회 이사장. 아무나 사진 안 찍는데요. 한번 더요. 그 얘기는 이제 김경희 교수님 오늘 오실 건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어서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려가세요? 몇 시차 끊으셨어요? 네?
이따가 6시 40분에 밑에 내려가시면 기사하고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타고 가시면 됩니다. 큰 차로 준비되어 있죠. 예, 저희 학회는 이런 학회입니다. 여러분.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보상이 분명히 있는 그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좌석도 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가시면 되고요. 네. 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죠. 예,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 아주 잘 나오진 못했지만, 이제 오세경 교수님이고, 이제 오늘 참석 못하신 것 같은데, 김경희 교수님, 학회장님이 계시네요. 예, 오세경 교수님 발표하시는 모습이고요. 저도 저는 이제 학교에 가기 전에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이 코엑스에서 이제 행사도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를 알기 때문에 참 저희 행사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예, 저희 이사장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 관련해서는 국내의 최대 규모의 행사였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유아 관련한 교육기관 또 업체들이 있었는지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그렇게 성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이 뒤에는 그런 모습이 이 뒤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특히 유아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연을 하고 또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었고, 또 학회의 일원으로서 저도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또 이렇게 이제 참가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이제 갖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어떤 일부 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그런 질문도 하고 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될 건데요. 또 12월 달 올해 초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경기도 교육청 미래교육위원회, 저도 이때 이런 위원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미래교육위원회더라고요. 언뜻 저희 학회 이름과 약간 유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건가 저도 궁금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러한 위원회 단체였었는데, 저는 이사장님께서 이제 미리 컨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사장님께서 그냥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연락을 무턱대고 그냥 하셔가지고 담당자 바꿔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컨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 어떻게 아는 분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자리가 마련이 됐죠,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따가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도 모르겠지만, 진짜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꼈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저도 느끼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모이기 어려운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이제 이사장님께서 주선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이 위원회에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부분 강조를 했고요.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이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많은 질문들도 하고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올해 내년 계속 이어서 아마 이러한 단체와도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찌 보면 교육청이 경기도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따가 이제 저희가 이 사업계획에 2020년도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지만, 경기도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그 모델링을 가지고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간다면 훨씬 쉽게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준비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요약을 저희가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부연해서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었지만 제가 그것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 학교는 저는 이제 인덕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인덕대학교 이제 서울 노원구에 있는데 저희 학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근무하기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뭐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한 5, 6년 전쯤 됐을까요? 이런 학회나 또는 이제 저희 저는 이제 전공이 관광인데요. 그 관광 관련 학회에 가면 교수님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뭐 특성화니 뭐 이런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저는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특성화가 뭐냐, 뭐 주문식이 뭐냐 그러면 딴 세상 얘기한다고 뭐 이랬었죠.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자랑처럼 느껴질지 몰라서 정말 죄송할 수도 있지만 그 입학이라든가 이런 거 언제가 뭐 마감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학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전공 가리키고 뭐 이런 것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그 여파가 우리한테 크게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걸 저희는 맡고 있어요. 뭐냐면 그 특성화에 못 들어간 그 두 번째 단계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은 아니지만 그 밑에 뭐라 그러죠 그거? 역량 강화. 말이 역량 강화니까 별로 안 좋은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역량 강화 그래서 우리 역량이 강화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한테만 따로 주세요. 제가 학교 가서 저희 총장님 보여드리게요. 그래서 그랬었죠. 그 정도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학교가 아주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뭐 어디 컨설팅을 받더라고요. 생산성본부 거기에서. 그런데 저희가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융복합 얘기. 이 얘기 사실은 교수님들이 예전부터 들어보셨던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듣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제가 제가 저희 학회의 중요성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께서 정말 빨리 앞서가셨고 정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르익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융복합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저만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교과목 바꿔야 된다, 학과 간에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미래지향적인 교과목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학교만 있지 않고 이 학회에 나와서 적어도 그래도 기동량이라도 듣고 같이 뭐 밥이라도 먹으러 쫓아다니고 불러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래서 정말 저한테 뿌듯해요. 제가 다른 거는 못했어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 지금 우리 정예 멤버 안에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정예 멤버 같은데 이 안에 그래도 제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과목에서 저희 학과에서 과목도 만들 거고 또 뭐 교양 과목도 만들고 평생교원에서도 만들고 뭐 이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가 하는 거에 또 제가 또 앞서간 그런 교수님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자문도 구하고 또 그런 자문을 구할 때 우리가 서로 잘 알려주는 것이 또 학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권 안에 제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또 하다 보니까 드론의 전문가도 계시고 3D 프린터의 전문가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공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하면 정말 불안할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어찌 보면 저한테도 또 우리한테 기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2019년도 사업 결과보고죠. 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마치시고. 마치라고 했는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